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저번 시간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라이노, 이런 모양으로 생긴 공원을 만들어 봤는데, 공원의 프레임워크인 거죠. 동선과 동선이 아닌 영역을 계략적으로 나누는 데까지만 우리가 작업을 해봤고,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포장도 들어가고, 여기 놀이시설 영역도 들어가고, 조금 더 뭔가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어 볼 텐데, 오늘은 라인업 파일 두 개에다가 작업을 해볼 거예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은 디테일한 수준의 포장을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포장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개념적으로 포장을 나누는 데만 그치고 그리고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노천 극장 같은 간단히 올라가는 앉을 수 있는 어떤 스태핑 같은 것들을 좀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데는 이 마운딩을 타서 이런 등받이라든지 아니면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알코브 레스팅 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볼 거고 요런 데는 제가 좀 이런 식으로 놀이 시설들로 채워봤어요. 예. 근데 아마 놀이 시설까지는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놀이 시설을 제외한 포장 그리고 이 노천 극장의 단단단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이런 그 벤치들이 있는 공간 아마 거기까지만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놀이 시설 있는 부분과 그리고 나무 공원에는 또 나무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라이노에서 나무를 완벽하게 리얼리스틱하게 많은 양을 넣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라이노에서 얼마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파일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이제 그 오브젝트는 요 센터 라인이거든요. 네. 센터 라인을 이용을 해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던 이런 식의 페이빙을 좀 깔아 볼 거예요. 포장들을 깔아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라인 레이어만 남기고 셀렉 오브젝트를 하셔서 셀렉 섭 레이어 오브젝트 하면은 그 하위 레이어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isolate이라고 쳐보시면은 선택한 오브젝트만 빼고 다 하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컨텍스트가 지금 하이드 되지 않는 게 컨텍스트는 이제 선택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잠겨져 있었죠.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꺼지지 않았으니까 일단 이런 것들도 다 한번 꺼보시고 요 라인들로 어레이 커브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이렇게 페이링을 쫙쫙 깔아볼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좀 더 만들어 볼게요. 페이빙 레이어에 더해서 뭐 브릭 레이어, 브릭 페이어긴 하지만 페이빙이긴 하지만 색깔도 좀 바꿔주시고요. 브릭 레이어를 활성화시키고 벽돌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주격은 0.3, 0.3cm, 그러니까 30cm, 그리고 15cm, 그리고 높이는 뭐한 넉넉하게 20cm 정도 되는 벽돌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익스트루드 커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이거 뚫려있네. 솔리드를 체크를 안 하고 해가지고 뚫렸어요. 이거는 캡이라고 명령어를 쳐주시면 이렇게 막힌 폴리 서페이스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벽돌이 이렇게 쭉 돌아갈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조금의 갭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히 30cm를 15cm를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약간 홀쭉한 그래서 15cm가 아닌 한 14cm 14cm 정도로 줄여줄게요. 0.14짜리 선을 그은 거거든요. 이 선에 맞춰서 애초에 그냥 14cm 죄송합니다. 애초에 14cm로 만들어도 됐을 것 같아요. 스케일 만들어서 좀 줄여주고요. 얘를 일단 어떤 방식으로 어레이 커브를 할 건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레이 커브라고 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레이 할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엔터 누르고 패스 커브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패스 커브를 선택하고 디스턴스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오브젝트 간의 거리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가 30cm 됐었죠. 그러면은 한 31cm 정도로 디스턴스를 지정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쭉 늘어서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어긋나고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여기서 로테이트를 해줄 때 이 선과 가급적이면은 수직이 되도록 이 부분이 직교가 되도록 어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직교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대충 로테이트를 해서 저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어긋나게 이렇게 어레이 커브가 먹여진 거예요. 이 라인을 옵셋을 하면은 어레이 커브를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0.15, 0.15씩 옵셋을 해주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저도 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옵셋을 하면은 맨 마지막 얘를 어레이 커브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여기 갭이 보이죠? 예, 갭이 보이기 때문에 얘를 0.15 나누기 2가 뭐지? 0.07로 0.07로 옵셋을 해주고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아마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0.15씩 옵셋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쭉 이제 0.15씩 옵셋을 해주시면은 예, 이제 얘를 맨 가장자리에 있는 거를 어디 커브했을 때 예, 이 갭이 없어지게 되죠. 지금도 정확히 수직이 맞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그 지그재그 약간 좀 이상하고요. 어레이 커브가 됐는데 어쨌든 센터 라인을 그대로 옵셋을 하는 게 아니라 센터 라인을 0.75 옵셋을 한 애들을 계속해서 0.15씩 옵셋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제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면은 프로젝트를 켜주시고 프로젝트 켜주시고 예. 요 라인, 요 라인과 요 라인을 딱 맞추면은 이 라인과 최대한 직교되는 그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조금 틀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얘를 로테이트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 0.01 정도, 한 1cm 정도 올려주세요. 예, 1cm 정도 올려주셔야 이 표면에서 우리가 조금 튀어나와서 뭔가 이 페이딩을 깐 게 티가 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가급적이면 얘를 블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블록으로 만들어 놔야만 굉장히 여러 개의 블럭이 들어가도 컴퓨터가 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오브젝트를 넣어야 할 때는 항상 그 블럭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넣는다. 나중에 나무 넣을 때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잊지 마시고 블럭으로 변환을 시키신 다음에 어레이 커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레이 커브를 하기 전에 일단 얘를 다 배치를 시킬게요. 커피, 시고, 누르시고, 누르셨죠. 배치가 됐죠. 그 다음에 어레이 커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레이 커브는 어레이 커브라고 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오브젝트 투 어레이 어레이 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됐으면 엔터나 스페이스 치시고 패스 커브를 선택을 하라고 나오죠. 패스 커브를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까 디스턴스 값을 0.31로 입력을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어레이 커브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포장이 선을 따라서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예. 근데 이 라인이랑 죄송합니다. 이 라인은 다른 레이어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 라인은 따로 레이어를 좀 만들어서 예. 위로 옮겨주시고요. 레이커브를 할게요. 제가 지금 계속 그냥 그 스페이스만 치고 있거든요. 스페이스는 뭐냐 하면은 전에 했었던 코맨드를 반복해서 입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레이 커브를 또 치실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를 누르시는 것만으로 예, 비교적 간편하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쭉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포장. 여기 포장은 제가 뭐 일단은 코블스톤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규격이 거의 10cm, 10cm짜리 규격이거든요. 예. 10cm, 10cm짜리 규격은 뭐 한 요 정도 되는데 코블스톤 치고는 되게 큰 건데 뭐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코블스톤 레이어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코블스톤은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는 사고석이거든요. 예, 유럽 가면은 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 그런 그 정사각형의 그런 페이빙들, 코블스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라인을 또 만들어 주시고 색깔도 조금 예, 작업하기 쉽도록 그리고 얘도 옥셋을 해야죠. 얘는 10cm씩 옥셋을 하면 될 것 같아요. 0.1, 0.1, 0.1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코블스톤을 만들어 줄게요. 예, 주장스러운 건 좀 끄시고 평면으로 가서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딱 채워서 10cm짜리 오브젝트를 만들기보다는 한 9cm짜리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틈이 살짝 보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삥 돌아가서 만약에 곡률이 너무 작으면은 만약에 꽉 채워서 만들게 되면 이게 겹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테크니컬 드로잉을 치는 게 아니라 컨셉적으로 뭔가 여기에 포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도이기 때문에 뭔가 요철이 조금은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갭을 조금은 보여주는 게 시각적으로도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0.9cm짜리 코블스톤을 만들게요. 코블스톤 레이어를 활성화시키고 0.9, 0.09, 9cm짜리. 그리고 얘를 익스트루드 커브하는데 솔리드 체크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 20cm짜리 높이 여유 있게 그리고 여기에 라인을 하나 그어서 가급적이면은 이 직선과 직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 1cm 올려줄게요. 예. 그 다음에 앞에 해서 이런 식으로 지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레이 또 좀 전에 세팅이 그 31cm로 돼 있었잖아요. 예, 얘는 10cm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showed 그립을 껐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죠. 예. 겹치는 부분에 코블스톤을 없애야 되는데, 요 라인으로, 예, 요 라인이 지금 없으니까, 요 라인이 연장되어 있는 라인을, 예, 있으신 분들은 레이어를 켜서 트림을 해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요 센터 라인을 옵셋해서 선을 만든 다음에 얘를 트림을 해주면 되겠죠. 일단 저도 얘를 1.5m, 예, 1.5 옵셋을 하면은 역병으로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 선을 가지고 얘를 트림을 하면 되겠죠. 예, 이 아이들 다 트림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이 코블은 블럭으로 안 만들었네요. 예. 예, 여러분들은 좀 블럭으로 만들면은 훨씬 그 어, 파일 관리에 도움이 될 테니까 예, 그런 식으로 블럭으로 만들어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식으로 트림을 가장자리 것들은 쭉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들도 좀 지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트림 다 해주시고요. 이 정도 됐다고 치고 라쏘, 라쏘 툴을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얘네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포토샵의 라쏘 툴이랑 똑같습니다. 엔터, 지우고. 예. 마찬가지로 이쪽도 라쏘, 고 선택, 지우고 뭐 이런 애들은 좀 더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쇼하고 그릴 레이어로 키면은 이런 식의 비교적 디테일한 방식의 포장을 이런 식으로 한다. 한 이 정도까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색깔을 좀 바꿔줄 수 있겠죠? 예. 색깔을 좀 바꿔서 이 배경이 되는 이 서페이스 색깔과는 조금 구분이 되게 포글은 보통 조금 더 진한 색이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짙게 예,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따로 저장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이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까지 주민을 하셔서 스크린샷과 예, 3DM 파일을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던 공원의 어떤 전반적인 모습을 완성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오늘 또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방금 했던 파일은 또 따로 저장을 해 두시고, 예, 이런 식으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먼저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만 일단 선택을 하고, 아이솔레 해서 다른 애들은 일단 다 안 보이게 해주시고 일단 얘를 보시면은 예, 이 구조가 센터 라인을 또 옵셋 해서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온 것 같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음,
포장 패턴에 좀 오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잘 안 보이고 했었는데 방금 제가 뭘 했냐면은 000점으로 얘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뭐 포장 패턴 같은 것들이 뭐 다 잘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뭐 포장 패턴이 다 잘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것도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옵셋 라인들을 일단 좀 만들어 둘게요. 예, 얘 같은 경우에는 또 페이빙 브리게 왜 있지? 페이빙 라인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페이빙 레이어 안에 라인 레이어 그리고 페이빙 한 페이빙이 그레이 쉐이드로 되어 있었는데 그레이 쉐이드의 단계가 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 단계를 한 7개, 8개까지 예, 그렇게 하고 일단 라인 레이어 안에다가 옵셋된 라인들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인 레이어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 센터 라인을 또 옵셋을 시킬게요. 옵셋 하면은 0.3, 예, 30cm 폭으로 예, 가장 큰 주동선은 한 30cm 폭으로 이렇게 옵셋을 펴보시고 예. 그 다음에는 한 뭐 0.6, 25cm, 예, 25cm, 25cm 정도 이렇게 그리고 예, 그리고 이런 애들도 뭐 25cm, 예, 그리고 25cm 옵셋. 예. 그 다음에 얘도 한 번 더 옵셋. 아, 얘는 30cm였죠? 예, 0.3, 0.3 옵셋, 0.3 옵셋. 어, 가장 큰, 예, 가장 큰 주동선, 예, 주동선의 가장 바깥쪽 라인을 잡고, 예, 방금 옵셋된 라인들을 트림시켜 주세요. 트림, 트림. 얘네들 다 트림. 그리고 예, 0.2 옵셋 해야 되죠? 0.25. 주동선을 제외한 나머지 동선은 센터라인을 잡고 0.25 옵셋, 주동선은 0.3 옵셋, 30cm씩 옵셋.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도 좀 겹치는 애들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얘도 뭐 이런 애들도 한번 0.25 옵셋 해볼까요? 예, 0.25 옵셋, 셋, 셋. 그다음에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이런 거 애매하게 겹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런 것들, 이렇게 겹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 지워주세요. 트림으로. 그 다음에 뭐 조인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선을 정리를 했고요. 이런 애도 좀 어, 얘는 또 얘를 폈고요. 음, 이런 애들도 뭐 조인을 해서 예, 0.25셋 이런 애들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익스텐드 해서 예, 만나도록 해주시고 이런 애들도 0.25 옵셋 해서 이런 애들도 띵으로 예, 정리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집대로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이 옵셋된 라인들이 대상지 전반을 좀 점유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식으로
옵셋을 통해서 이런 그 연속된 선형들이 페이블용으로 대상지 전체를 가급적인 대상지 전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옵셋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0.25를 이용을 하고 있고, 예, 그 메인 패스만 30cm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정리를 쭉 해주시고요. 트림, 예, 얘도 트림으로 뽑았고, 얘도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의 선을 만든 다음에 셋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붙여야겠죠? 조인, 여기 어떻게 하지? 조인하기 전에 얘를 옵셋 해야겠네. 옵셋 0.25 이걸 한 다음에 조인하시고 이런 라인들은 끊어져야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의 선을 만들었어요. 이런 모양의 선을 만든 다음에 옵셋. 다른 영역도 예, 웬만큼 이런 애들이 다 그 선형으로 커버가 될 수 있게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일단 라인들을 만들어 놨고, 아, 여기 라인은 뭔가 없어졌네. 네. 불안하니까. 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쇼. 한 다음에, 스플릿을 하면 되겠죠? 네. 스플릿, 컨트롤 시프트 S. 아니면은 스플릿이라고 그냥 치신 다음에, 패스. 하시면은, 잘린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패스. 그 다음에 쿠팅 오브젝트. 요 선들. 방금 만든 연두색 선들과 센터 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얘 선택하고 센터 라인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면은 이거 안 됐네. 예. 아 여기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 예. 오치팬들이 끝까지 저 선들이 닿도록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더 있을 거예요. 여기도 예.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서 익스텐드로 다 끊길 수 있도록 막아주시고 여기밖에 없나? 예, 저기밖에 없네요, 의외로. 네. 네, 다시 한번 이거 선택하고, 예, 잘렸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애들도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도 다 잘라주자고요. 이런 애들도 예, 잘랐고요. 이런 애들도 다 모서리 부분들. 예.
좀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정은 없었는데 되게 은근히 예, 예. 대충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됐으면은 라인들이 좀 거추장스러워 보니까 라인 레이어는 좀 꺼주시고요. 여기 라인도 꺼주시고 예,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나눠졌죠. 다 레이어가 아니라 다그 스플릿이 쪼개졌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네들을 적절한 이거 좀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적절한 머테리얼이 입혀진 레이어로 옮기기만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 지금 7개 정도의 예, 그레이 쉐이드를 만들려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때 그 노란색 마운딩 만들 때 굉장히 다른 명도의 노란색을 썼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 머테리얼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예, 페이빙으로 픽처로 가셔서요. 예. 제가 나눠드린 이 머테리얼 팔레트를 보시면은 얘네들 샘보니 10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 보시면은 굉장히 밝은 거에서부터 어두운 것까지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반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01번 가장 밝은 거에서부터 07번 가장 어두운 것까지 머테리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가장 밝아 보이는 거 일단 예, 01번 했고 오케이. 그리고 02번의 머테리얼도 픽처로 가셔서 그 다음으로 어두워 보이는 거 예. 예. 그 다음으로 얻어 보이는 거 적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쭉 머티리얼들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좀 애매하네. 얘가 그다음 4번 예. 중간 밝기 5번부터는 조금 못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방금 4번 이걸로 했고 5번 그리고 예. 6번 조금 더 어두운 거 갑자기 좀 훅 어두워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해볼게요. 제일 어두운 거. 예. 됐습니다. 그랬으면은 가급적이면은 뭐 필수 사항은 아닌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얘 있잖아요. 얘 칼라. 예. 그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그 이거 뭐라고 하지? 쉐이디드 뷰에서 보이는 색깔도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예. 그 명도에 어느 정도 맞춰서. 예. 그래야지 내가 어 조금 컴퓨터가 빨리 돌아가면서도 컴퓨터가 빨리 돌아가는 이 쉐이디드 뷰 모드에서도 어디를 어두운 페이빙으로 지정했고 어디를 밝은 페이빙으로 지정을 했는지를 보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계략적으로만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포장이 된 애들을 예, 쭉 한번 선택을 해 보시면은 예, 이런 좀 가장자리 있는 애들 위주로 예, 가장자리 있는 애들 위주로 쭉 한번 선택을 해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거의 랜덤은 아니지만, 어, 거의 손에 집히는 대로, 완전히 손에 집히는 대로는 아니고, 조금, 작은 동선 혹은 가장자리 쪽에 있는 동선은 어두운 색으로, 그리고 좀 가운데 있는 메인 패스는 좀 밝은 색으로 하려고 약간의 의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느낌으로 예, 이렇게 레이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가장 어두운 레이어에 들어가게 될 애들을 일단 지금 지정을 해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두운 레이어에 들어갈 후장들을 쭉 선택을 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예, 지루한 작업이죠. 예. 뭐 불경 설계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이런 어떤 좀 노가다의 과정을 거쳐야 좋은 작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가장 넓은 패스도 뭐 하나 정도는 선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6번으로 한번 해줘 볼게요. 예, 예. 6번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될 애들을 또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어두운 포장에 깔린 애들. 그리고 그 다음 애들. 4번이 될 애들. 예. 쓰면은 change object래요. 그 다음에 3번. 예.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예. 두 번째로 밝아질 애들. 다음 나머지 애들. 나머지 애들이 페이빙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1번. 해서, 하나 안 됐네? 이거 뭐야? 예, 얘도 마찬가지로 1번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다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렌더드 뷰로 한번 보시면은, 예, 뭐 이런 식으로 포장 라인이 깔렸는데, 얘네들이 좀 너무, 너무 진해 보이는 애들이 있다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톤을 조금씩, 예,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 기준에서 얘네들 좀 너무 진해 보이긴 하거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예.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예. 이 5번이랑 6번 사이에, 예, 점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좀 이렇게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파일에서는 여기를 코블스톤으로, 예, 코블스톤 페이밍으로 아직 깔았거든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걸 깔기보다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도 아마 라이노에서 매핑을 입힐 때는 예, 이런 거를 입히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7번을
우리도 지금 여기서도 뭐 코블스톤 머티리얼로 바꿔볼게요. 이게 좀 역시 잘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000 폰트로 옮기면은 뭐 이렇게 잘 먹여진 거긴 하거든요. 예. 네, 여기도 코블스톤으로 잘 먹여졌고, 예. 그래서 뭐잘 먹여졌다 치고,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좀 이어나가 보면은, 일단 뭐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페이빙, 뭐 이 정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뭘 했냐면 여기다가 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알코브 스페이스, 예. 이렇게 파가지고 뭔가 좀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놨었어요. 벤치 공간들.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평면으로 가셔서, 음, 여기가 어느 정도 파져야 할지, 조금 가능을 하셔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넓이가 뭐 한 4m에서 5m 그리고 한 요 깊이도 한 2m 예한 요 정도가 되도록 예 위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얘를 트림을 하고 그 안에다가 등받이도 만들고 의자도 만드는 예 그걸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는 뭐 벤치라고 해야 되나? 시설물? 예, 그냥 벤치. 예. 벤치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맞춰서 라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라인 레이어를 시킨 다음에 요 뭐 그냥 원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예, 원으로 그리셔도 되고 예, 뭐 편하신 걸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멘전이 나올 수 있도록 예, 한 4m에서 5m, 깊이 한 2m,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생각보다 예, 대략적으로 좀 이 위치를 디멘션을 좀 재보시면은 지금 한 1.7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한 이 정도는 파도 들어가야 어느 정도 깊이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예를 들어서 팔 마운딩을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트림을 할 건데 트림을 할 마운딩이 또 너무 얇게 예, 만드신 분들은 요 폭 자체, 요 깊이 자체가 안 나와서 앉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얘를 스케일 원딜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너무 비현실적인 좀 그 비율이나 아니면 비현실적인 어떤 그 규격만 아니라면은 얘를 스케일이 원딜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나 팠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쯤에다가 하나 파고 너무 보이긴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구멍을 이렇게 받고 한번 이 사람들을 좀 배치를 시켜보고 그 스케일을 좀 가늠을 해가면서 모델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스케일은 적당한 것 같은데 위치가 조금만 더 예, 위치가 조금만 더 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트림, 트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도 스플릿을 해주십시오. 예, 바닥도 재질을 뭐, 네, 따로 먹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러면 여기 등받이를 만들어야겠죠? 예, 등받이는 요 라인 있잖아요. 예, 요 라인을 익스트루드 시켜서 등받이를 만들 거예요. 예, 그러려면은 익스트루드 커브라고 한번 그냥 써보시면은 바로 서페이스 엣지가 선택이 되고 얘를 익스트루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를 살짝 경사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은 익스트루드, 듀플리케이트 보더, 두프팻 엣지, 듀플리케이트 엣지를 해서 예, 이 라인을 좀 추출하시고요. 얘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엣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인에서 하나의 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의 방향을 좀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예, 지금 한 요쯤 가장 정점이 되어 보이는 위치에서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 보면은 아까 얘를 잘라놨었기 때문에 예, 잘라놨었기 때문에 스냅이 잡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예. 퍼펜디큘러로 잡혀요. 딱 90도가 되는 점에. 얘도 마찬가지로 예. 대충 가장 높아 보이는 곳 정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선을 잡아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섹션 프로파일에서 섹션 프로파일로 로테이트 시킨 다음에 정확하게 얘를 기울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예, 계략적으로만 예, 좀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등받이의 각도가 예, 계략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역뷰에서 파악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수직이었던 라인을 조금 기울여 주시고요. 예. 옆에서 보면 좀 기울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좀 기울어졌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커브. 익스트루드 커브할 커브를 선택을 하고 프레스 엔터 하시면은 여기서 디렉션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익스트루드 되는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D를 누르시면은 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익스트루드 되는 방향의 축을 이런 식으로 축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함으로써 디렉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축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얘를 아무 지점이나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커브를. 여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익스트루드 커브 충분하게 내려주세요. 예, 밑으로 얼마나 삐져나와도 뭐 이런 거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선들은 뭐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앉는 곳 만들면 되죠. 예, 앉는 곳은 이것도 좀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만 일단 우리는 예, 프로젝트나 뭐 디세이블을 넣어주시고 평면에서 예, 의자가 들어갈 곳을 한번 그린다고 한번 상상을 하시고 예, 그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의자가 앉혀질 곳, 앉혀질 라인을 그렸고요. 예, 좀 더 안쪽으로. 그 다음에 한 1m 정도 옵셋. 예, 1m 정도 옵셋. 그리고 이 뒷 라인이 여기 보이면 안 되겠죠. 네, 조금 뒤로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로프트. 로프트 하셔도 되고 여기 그냥 서피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서피스를 만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0.45, 0.45m 올리면은 예, 앉을 수 있는 높이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이거 좀 너무 야매라는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정확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만 예, 짧게 넣고 여기 튀어나올 것 같은 부분 뭐 스케일 1D 해가지고 살짝 줄이고 예. 익스트루드 서페이스 해서 뭐한 0.08? 8cm 두께 예. 이렇게 만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얘의 머티리얼을 좀 바꿔줄게요. 머티리얼을 뭐가 있었나? 예, 뭐 없었다면은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그쵸? 뭐 나무 재질, 예, 뭐 나무 재질, 그다음에 얘 레이어를 바꿔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겠다 싶으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당연히 디멘전을 정확하게 재수할 수도 있겠죠. 물론 센트 그다음에 이거를 공유가 살짝 공유가 살짝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돼도 되고 이런 식이 돼도 되고 아니면 뭐 애초에 모테리얼을 먹일 때 모테리얼을 먹일 때뭐 있어 이런 모테리얼 있잖아요 이런 모테리얼 이런 모테리얼을 먹은 다음에 이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그 데크 머테리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슬롯이 표현이 되어 있는 예, 그런 머테리얼을
좀 이렇게 그 텍스처 매핑하는 법 배웠잖아요. 텍스처 매핑 때 뭐 로테이트 시키고 해서 스케일도 조정을 해서 뭐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리지 않더라. 이거 따로 먹여서 예.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예. 하나의 서페이스 위에 뭐 이런 거를 매핑을 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편하실지는. 근데 뭐 이게 더 조금 더 디테일해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얘가 만들어졌으면은 예. 뭐 극복하면 되겠죠. 식으로 1년 부분이 있으면은 뭐 스케일 1D 할 수도 있고 뭐 트림을 할 수도 있고 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포장은 조금은 어두운 색으로 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예. 매치 레이어 해가지고 얘랑 매치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여기 하나 더 있어도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래도 되고 예, 뭐 이런 식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원래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폭이 적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 보니까 형태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직선이어가지고 여기가 살짝 곡선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또 예, 어, 만들게요. 예. 얘만 아이솔레이트 한번 해보세요. 예. 얘만 아이솔레이트 하고 MP 티어터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예. 라인 레이어도 만들어서 컨투어 커맨드 알죠? 한 0.3 0.3 인터벌로 이렇게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컨투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0.3 인터벌로 쭉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직선으로 그냥 연결을 한 거예요. 컨투어 만드는 거 위에다가 직선으로 선을 쭉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직선 라인들을 그냥 이 오른쪽 방향으로 그냥 익스트루드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이상하게 겹치기도 하고 어, 이런 직선보다는 살짝 곡선이 훨씬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일단 지금 그린 직선만 남기고 예, 다른 선들은 다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커브를 가운데 추가한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십시오. 예. 요거는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마운딩의 폭이 다 다를 거라서 예. 그 다음에 얘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선을 다 선택을 하시고요. F10을 누르면은 이 컨트롤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이 컨트롤 포인트를 잡고 이쪽 방향으로 좀 곡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 이런 식으로 좀 예, 조정을 하시고 이쯤에서 직선들을 좀 지워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마치 이 가장 처음에 곡선이 마지막 직선이 된 것처럼 예. 오늘은 일단 수동적으로 좀 조정을 해볼게요. 예. 요 곡선에서 요 직선으로 끝나는 것처럼 예. 이거를 한 이 정도까지는 넣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이 정도까지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 정도까지 그리고 얘는 너무 좀 곡선이 높고 이것도 하나 곡선을 더 넣어야 될 것 같네. 예. 컨트롤 포인트가 추가된 예. 곡선을 추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첫 번째 이 라인 있잖아요. 첫 번째 이 곡선. 첫 번째 이 곡선과 두 번째 곡선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트윈 커브라고 치시면은 지금 그 넘버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곡선과 두 번째 곡선 선택을 하고 트윈 커브라고 치신 다음에 스페이스 하면은 넘버가 나오잖아요. 넘버를 예를 들어서 10을 입력을 하면은 이 라인과 이 라인의 중간 과정이 10단계로 이렇게 쫙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예.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면은 얘에서 얘까지의 지금 몇 단? 하나, 둘, 셋, 넷, 5개. 5단계인지 4단계인지 잘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단계를 4나 5로 조정을 하신 다음에 이 끝선을 한 번 더 맞추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선들. 끝선이 이 외곽 라인과 정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일단 이 라인을 가지고 예, 익스트루드 커브, 예, 익스트루드 커브를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 했는데 너무 많이 잘 안 보이네. 그러면은 얘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조금 더 직선이 되게 조금 더 직선이 되게 조정한 다음에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커브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만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런 칼집 모양의 곡선이 나왔으면은 예, 뭐 얘를 다시 익스트루드 서피스를 해서 예, 나머지 부분을 다 잘라내면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좀 너무 소모 너무 소모적인 것 같긴 하니까 예, 음, 0.5씩 옵셋을 합시다. 0.5씩 옵셋을 해서 0.5를 한 1m씩 넉넉 잡고 한 2m씩 예, 2m 옵셋 그리고 2m 옵셋 2m 옵셋 옵셋 한 다음에 로프트 서피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제가 했던 방식이 가장 뭐랄까 가장 간편하긴 하죠. 예, 그렇게 그냥 익스트루드를 해서 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얘를 드루드 서피스 그래서 뭐 한 1m? 예, 1m는 충분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을 트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트림에 필요한 라인은 뭐 원래도 레이어 키면은 있긴 하겠지만 예, 우리 이제 듀플리케이트 엣지 같은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라인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필요 없는 라인들을 필요 없는 면들 필요 없는 폴리 서피스를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쇼 이거 해주시면은 예, 이런 식의 모양의 믹스터가 완성이 됐고 얘는 뭐 예, 페이빙으로 깔맞춤을 해줄까요? 지금 좀 밝은 색이 나을 것 같네요. 얘를 얘한테 레이어 머트리얼을 지정해 주는 게 맞지. 예, 그죠? 그 다음에 머트리얼의 크기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플라이 박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 이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부분이가,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예, 완성을 해봤고요. 포장이랑, 요 앉아서 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놀이터는 다음 시간에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은 거의 뭐 구분이 안 가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알아서 좀 잘, 예,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노트북장에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까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예,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제가 이제 두 개죠. 네, 3D 모델링을 내야 할 과제가 두 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파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뭐 버다이뷰를 잡으신 다음에 스크린 캡처 하나, 그리고 이 파일, 예, 3DM 파일, 라이노 파일 하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 개의 파일을 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네 개 파일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예, 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또 수고를 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